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릴랄 대 아라을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릴랄은 첼시에 패하고 3위와 4위전에 나섭니다. 알라흘리는 남미 챔피언인 파우메이라스에 패배를 하였고 이랄랄은 첼시전에서 후반 다소 앞서는 경기를 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유럽 챔피언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 사우디 국대 미드필더 칸누를 중심으로 페레이라가 점유율 싸움을 잘 가져갔고 마레가와 이갈로 등 빅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워낙 좋은 외인 선수가 많기에 아시아 레벨을 확실히 넘어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아라흘리는 파우메이라스 전에서 경기를 잘 풀어넣고도 아무리 능력 부재로 패했습니다. 타레우와 마그디를 전진 배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중앙의 디인과 알술라야드 삼선의 부담이 컸기에 역습의 상황에서 자주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팀 수비를 책임지는 센터백 아슈라프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결장을 하는 악재도 있습니다. 아릴랄 아라을 이 두 곳에 있어서 아릴랄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알라흘리도 몬테리를 잡는 듯 만만치 않은 전력을 증명한 건 사실이지만 최전방에서 타레우와 압델카데르 등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갈로와 마레가 알도사리에 스리톱이 나설 수 있고 페레이라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아릴랄이 승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릴랄 리그에서는 4위로 승승무승승 제법 선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체급 차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한 가지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물로 다가오게 되는지 체감을 했을 것 같으며 유럽 출신의 선수들이 많아서 전력상으로 앞선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3위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될 것 같습니다. 첼시와의 경기에 있어서 역습을 위주로 하여서 플레이가 강제가 되었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맞아서 유효 슈팅도 2개나 기록을 하는 등 날카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포르투 출신 주포 마레가와 엠마드리드 출신 비에도 등 유럽의 경험에 있어서 풍부한 선수들로 이뤄지게 된 공격진은 소위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한 수 아래의 팀을 상대로 하여서 멀티골을 득점을 할 능력은 충분하게 되는 팀입니다. 이곳의 측면 제어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중앙을 틀어막고 내려왔다 보니 측면으로 우회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였는데 1대1 경합에 있어서 주력이나 드리블을 잘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컵백이나 크로스도 너무 쉽게 허용을 하는 장면이 있기도 하였고 체급상 위에 자리를 하고 있기에 많은 위기를 맞지는 않은데 측면에서의 약점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한 골 실점 가능성은 높게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릴랄 아라을 축구 리그에서는 1위로 무패무승승 몬테레이를 이긴 곳입니다. 리그컵에서의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패배를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예상을 확실하게 깨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리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저력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어야 할 듯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돌풍은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변천은 공격에 대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이지도 못하고 있고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열세에 빠지게 되는 바람에 반강제적으로 수세적인 페이스로 경기를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진 퀄리티를 보게 되었을 때 직전의 경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갈 것이 유력하기도 합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헤더로 하여서 골대를 맞히는 장면도 있기는 해서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최선인 듯 싶습니다. 실제로 몬테레이전도 한이의 공격적인 가담으로 만들어낸 골로 승리를 하였는데 측면을 공략하는 방법이 그나마 한 골이라도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비력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역습의 상황을 제대로 저지를 하지도 못했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유지를 하지 못해서 실점을 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릴랄 아라을 특히나 상대방의 압박을 잘 대처를 하지 못해서 자기 진영에서 턴오버를 저질러서 실점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수위의 상대로 하여서는 특유의 수비 전술이 잘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기조대로라면 다실점은 유력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알힐랄 많은 이들이 예상을 깨게 되는 반전에 대한 경기력을 선보이게 되면서 첼시를 상대로 하여서 아쉬운 패배를 거뒀습니다. 첼시가 베스트 11을 가동을 했음에도 촘촘한 수비에 대한 대응을 갖추면서 실점을 최소화를 하면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상황입니다.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곳으로 단순하게 몸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2배 가까운 스쿼드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흘리 직전의 경기에서 팔메이아스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결승에서 진출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3점 4.2.1을 활용을 하여서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공세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능하긴 하지만 직전의 경기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원터치 한 번에 뒷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역습을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측면에서의 자원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이후에 복귀가 늦게 되면서 측면에서의 배후 공간 역시나 넓어지면서 실점에 대한 빌미를 제공을 한 점 역시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상가상 3백의 한 축인 아슈라프의 퇴장으로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릴랄 아라을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리즈 축구와 관련하여서 에버튼은 주중 리그 경기에서 뉴캐슬에 패했습니다. 리즈는 빌라 원정 이후 일정으로 에버튼은 뉴캐슬 원정에서 후반 2골을 연달아서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상대의 자책골로 기분 좋게 앞서갔지만 곧바로 홀게이트가 자책골을 넣었고 상대의 후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더비크와 알리 등 기대를 걸고 데려온 선수들이 후반 교체로 들어왔기에 더더욱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FA컵 승리 등 경기력은 서서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버트 루인과 엘가지 히샬리송 등 공격진이 정상적으로 나서고 있고 수비진에는 예리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리즈는 에버튼보다 휴식일이 짧은 상태로 원정에 나섭니다. 복귀가 예상됐던 벤포드의 결장이 더 길어지고 있고 수비진의 핵인 센터백 리암 쿠퍼와 잉글랜드 국대 볼란치인 필립스가 빠져있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크레스웰과 하피냐 등 측면 자원들도 부상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제임스와 해리슨 등 한방을 보유한 공격진의 해결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에버튼 리즈 이 두 곳에 있어서 에버튼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홈에서 돌아와 나서는 리그 경기이기도 하고 상대보다 휴식일이 길었기에 체력적으로도 나은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팀에서 연습과 실전을 병행을 하면서 녹아든 반더비크와 알리가 본격적으로 경기에 가동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필립스의 부재로 인해서 볼란치 포지션이 불안한 리즈로서는 에버튼 중원의 침투에 고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히샬리송도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에버튼이 리그 연패를 끊어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버턴 리그에서는 16위로 승패 램파드 감독 부임 직후에 치르게 된 두 경기에서 한 번의 승리에 한 번의 패배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브렌트포트와의 컵 일정에서 대승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치르게 된 뉴캐슬 원정에서 크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백3 기반으로 하여서 3월 4.13 시스템에 있어서 메인의 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램파드 감독의 구상이 선수단에 온전하게 흡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공수에 대한 밸런스나 기존의 선수단의 운영에 대한 기조 등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잦기도 합니다. 칼버트 루인이 약 4개월 만에 복귀를 하면서 이선 자원들의 부담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칼버트 루인은 낮은 위치까지 볼 운반을 위해서 이타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램파드 감독의 특별한 주문으로 인해서 해석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에버튼 리즈 축구 리즈의 수비에 대한 방식은 확실하게 원초적입니다. 침투를 하는 고든 히샬리송 등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주어질 수 있겠으며 여기에 케니 콜먼으로 압축이 되는 좌우 측면에서의 풀백들의 높은 전개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페이스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리즈가 유독 측면에서의 수싸움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있어서 에버튼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 그리고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킴 홀게이트 고드프리도 다듬게 되는 백3 라인에게는 호평이 시기상조이기도 합니다. 리즈의 강력한 1차 압박을 노련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고집스러운 기초적인 빌드업 작업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 차례 정도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노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홈에서의 일정이긴 하지만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쪽이 옳아 보입니다. 한편 미나는 근육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어렵기도 하고 그레이 역시 직전의 일정에서 엉덩이 부상을 당해서 급작스럽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두 부상으로 인해서 램파드 감독과 구상한 초기에 대한 선택지는 위협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알리 반더 베크를 급하게 수혈을 하게 된 옵션들로 코어 조직을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배당과 관련하여서 크게 뛴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데이비스 델프 고드프리 두쿨의 미나 그레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에버튼 리즈 리그에서는 15위로 승패 무 최근 리그에서는 5번의 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그에서의 경기에서는 이번의 경기 1무 1패로 단 한 번의 승리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전의 아스톤 빌라와의 격돌에서는 3대1의 열세를 3대3으로 돌려세운 곳으로 특유의 정신력과 뒷심만큼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는데 측면에서의 배우 공간에 대한 대응은 참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이 된 무게 중심과 수적 우세를 우선시한 수비 방식에 대한 어느 위치에서든 빈 공간을 필연적으로 노출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에버튼처럼 볼에 대한 공급 루트가 좋은 클럽을 상대로는 필시적으로 후방에서 부분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다이렉트 패턴에 대한 대응 부재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가뜩이나 수비 핵심이자 주장 쿠퍼가 아직까지 부상을 완벽하게 떨쳐내지 못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수비에 대한 노련미는 애초에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1선과 2선을 분주하게 오갈 수 있는 제임스와 주변 2선 간의 역동적인 개인의 전술만큼은 인정을 해야 하지만 하나같이 피지컬적 우세 상황을 구현을 할 역량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에버튼은 우월한 체격과 높이를 갖추고 있는 수비 블록을 체결을 하고 있기도 하며 윗선에서 존재감을 발휘를 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다소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최대로 한 골 내외의 만회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튼 리즈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